구독.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배추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네. 실제 배추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요. 배추가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배추가 또 올랐고 예. 지금 그만큼 이상기후 네. 폭염이죠. 폭우에다가 지금 뭐 수박도 제대로 맛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엄청 비싸요. 3만 원 다 이상이요. 그럼요. 네. 복숭아도 지금 좋았는데 물이 좋았는데 이게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지금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을 미국에서는 개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만 빠진 거 아닌가. 농축산 식품 중에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우리는 기존에 한미 FTA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미국은 이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매겨졌던 것인데 그 관세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산 뭐 사과, 미국산 배 더 사가져 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산은 또 사료가 많습니다. 뭐 옥수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료 사가져 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은 사실 마음이 상당히 타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농민단체들도 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었나요? 그러면서 좀 지켜보겠다. 상당히 좀 강경한 면모인데 이게 또 이재명 정부에는 농산물에 대한 협상에 또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볼 때는 뭐 막어? 그럼 우리는 더 세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또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노심초사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타결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네. 먼저 한번 주식 시장을 먼저 열어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요. 데이터와 또 요즘 금융 주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계시니까 네. 어제 이 협상 타결 이후에 일부 이제 주식시장 동향이 일부 지금 나오고 있고 아침에 댓글에 보니까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조금 폭락하고 있다 그러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추세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동향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지금도 보면은 네.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칫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한미 이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니까 타결이 됐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이 상호관세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는 무관세예요. 한미 FTA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퍼센트로 0%였던 것이 15%로. 그럼 그걸 보고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 와 잘됐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냉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럽연합 15%니까 우리도 15%를 사수했다. 이건 뭐냐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수를 한 것이지 우리에게 더 호재가 되고 뭐 수박 몇 덩어리 더 생기고 블루베리 몇 송이 더 챙길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제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0이던 게 15가 됐다. 그러니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지금 특히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정의전 회장이 미국 가서 심지어는 로봇에 투자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상당히 많은 투자도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경제 내용을. 앞으로 이제 자동차로는 돈 못 법니다. 돈을 원하는 만큼 못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고 자 현대자동차 미국에도 공장도 세워야 되죠. 나갈 돈이 많다는 거예요. 국내에는 지금 울산 공장도 없고 노조가 잔뜩 벼르고 있죠. 야, 그 동남아 가서 미국 가서 생산할 거면 우리 임금 줄어들고 우리 일자리 줄어들 건데 야근도 없어지고 상교대 근무도 없어지고 이거 회사가 다 물어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퇴직한 이후에도 제가 이거 맞을 겁니다. 저도 보도 내용을 본 거니까 뭐 기아 자동차를 산다. 이게 현대차 노조지. 현대차를 산다. 그럼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회사는 다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우리가 보지 않고 15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야 트럼프 이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트러블 메이커에서 15%를 우리가 했으니 잘 됐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라우덴 이 EU 집행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관철됐다고 이야기를 할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EU는 뭐 얻어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잿빛이 돼요. 얻어낸 게 없어. EU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EU가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미국도 그러면은 철회되면 곤란하잖아요. 네. EU가.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부터 15%다. EU도 15%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 말대로 이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겁니다.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대자동차 다시 돌아가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는 자동차가 비율에 뭐 한 30, 45, 뭐 30, 40%, 그 다음에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로봇입니다. 이게 산업 로봇이 됐든 휴머노이드가 됐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얼번 에어 모빌리티. 나르는 이제 이 교통수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퀴가 달린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왜 우리가 이번에 자동차를 12.5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불발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별로 부각을 안 시키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본은 2.5로 미국에서 관세가 있었어요. 토요타, 혼다 그랬었는데 우리는 0이었는데 1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5인데 15가 된 거니까 일본은 12.5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NHK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우리는 12.5다고 이야기한 게 이유예요. 15가 아니라 일본은 2.5에서 12.5가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0에서 15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상을 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똥 밟았다. 똥 밟았다. 네.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서 관세 자체는 뭐 높아지니까 좋을 일은 없지만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 그 자체만 보면 와, 저도 괜찮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U도 마찬가지예요. 벤츠나 아우디나 여기도 2.5였던 것이 1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 위치냐면 0이었어요. 한미 FTA 기억나십니까? 온 나라가 들끓고 노무현 정부 때 온갖 자료를 만들어서 겨우 이명박 정부까지 와서 개정안까지 협상한 게 뭡니까? 한미 FTA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한미 FTA라는 개념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건 전문가들이 잘 이야기하잖아요. EU는 그러면 자유무역 할까요? EU도 이제 자유무역 안 하겠죠. EU도 이제 한국하고 협상할 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남미도 뭐라 그러겠어요? 남미도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무역이 이제는 다시 창궐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그럴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 차 사주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지금 택시 아시죠? 택시. 한국의 이 택시를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겁니까?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겁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우리가 왜 베이징 현대차 기억나시죠? 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동남아에 팔거나 유럽에 팔거나 중동에 팔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두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니 세 가지죠, 사실은. 15% 이 협상 타결된 것이 이재명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경쟁국보다 뭐 비슷하거나 낫다고 이야기한 거 하나. 두 번째는 대미 투자 규모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식으로 살짝 이야기한 거 하나. 세 번째는 이 농축산물 중에 쌀, 소고기, 특히 소고기 개방 확대를 추가 개방을 막았다.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선전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15%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여기다가 이제 뭐 LNG 에너지 관련해서는 1,000억 달러인데 미 상무부에서는 1,500억 달러라고 좀 어제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이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를 잘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이 내용을 받았을 때 반길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은 4천억 달러를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야, 한국 4천억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일본의 GDP의 2.4배가 일본이 많다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보다 2배, 절반보다도 더 미쳐야 맞는 거예요. 일본이 5,500억 달러면 우리는 한 2천억 달러가 맞겠죠. 그것만 놓고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미국 시장에 소비자가 사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요.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통계라는 것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지난 20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작년만 놓고 봐요. 작년은 우리가 제일 좋았을 때예요. 그러면 제일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자, 3,500억 달러에서 설명드릴게요. 2천억 달러가 펀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조선은 뺀 거예요. 자, 계산을 잘 해볼게요. 3,500억 달러가 맞는지. 그러니까 정부는 3,500억 달러에서 자 지금 그 다음에 이 조선까지 1,500억 달러를 빼버리고 2천억 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일본의 3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2천억 달러를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됐어. 왜 안 되냐 잘 들어보십시오. 2천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전지 등등등 원전, 반도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결정할 거예요. 왜? 수익의 90%를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이에요. 이 펀드라는 것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해소하잖아요. 수익의 90%를 누가? America. Retain. 가져간다는 거예요. Retain 90% of this profit. 이걸 가져간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일본한테도 하고 EU한테도 합니다. 그래서 EU가 라우덴 여자가 이 여성이 놀래가지고 사무총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밀어붙였어요. 자, 그런데 3,500억 달러에서 우리가 뭐가 빠졌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LNG를 사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LNG가 지금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1,000억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단으로? 1,000억 달러면요. 140조 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 환율도 지금 그다음에 크게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1,500달러를 이야기하면 210조 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40조 원 LNG 수입하면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름에도 불 떼야 돼요. 여름에도 불 떼야 돼요. 지금 중동에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원유 LNG를 수입하는 게 대체로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5배로 더 늘리는 거죠. 더 늘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했었냐면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을 미국으로 수입 경로를 바꾸겠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무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연크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UAE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카타르 수입하던 것을 미국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중동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과 중동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 유계적 문제나 그간의 경제적 관계 또 군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야, 우리가 원전 짓잖아. 우리가 방산무기 사주잖아. 우리가 LIG 넥스원 천궁 사주잖아. 현대로템 K2 전차 사주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사주잖아. 발끈하겠죠. 네. 발끈하겠죠. 우리하고 교육량을 미국 때문에 이렇게 줄여? 그거는 우리가 간단히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LNG 말고 원유도 사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LNG만 가지고 금액이 안 돼요. 이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이기 때문에 1,500달러까지 간다면 자 그러면
1,500억 달러를 보태면 얼마가 되냐면 3,500이 아니라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인데 지금 왜 6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행정부는 우리하고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콧 베센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더 올렸다. 그런데 또 하나 플러스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presently coming to 백악관 in 2 weeks. 2주 안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주 후에 오라는 이야기. after 2 weeks가 아니에요. in 2 weeks. 2주 안에 오라는 이야기예요. 2주 내에. 지금 벌써 하루 지났죠? 하루 반 지나가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오라 그러냐? 추가 투자금 보따리를 열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2천억 달러는 뭐냐면 2천억 달러는 자 2천억 달러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전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거는 그냥 펀드예요. 펀드 여러분들 펀드는 돈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얼마. 근데 지금 다 단위가 최소 단위가 1,000억 달러예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1,000억 달러를 더 한국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근데 미국 이야기, 한국 이야기 다릅니다. 두 가지.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산물 쌀은 아닌데 소고기는 아닌데 닭 해방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건 미국 정치용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아닌데 정치용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갈까요? 두 번째.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제 추가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걸 개방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이 소방이잖아요. 소는 뭐냐면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번 협상에 아주 히어로 영웅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도 칭찬을 했잖아. 나도 이가 흔들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전략적인 침묵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많은 신문에 보도된 건 뭐냐면 2008년에 강우병 사태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요. 여러분들 협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강우병 사태가 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또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미 감정이 전국에 덜뿌리 될 것이다. 이거 트럼프한테 안 먹힙니다. 그럼 도움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나 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네.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발끈했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룰라 땡큐 50% 관세 50%예요. 그다음에 셰인바움 멕시코 어쩌고 저쩌고 펜타닐 우리는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오케이 멕시코 땡큐 35% 30%. 이게 뭐냐면 바로 이웃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지금 3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다음에 카니. 이 카니는 지금 트리도는 뭐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네, 케이티 페리랑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도 참 그런데 캐나다 사람인데 뭐 영국 이중 국적이겠죠. 영국에 가서 영란은행, Bank of Great Britain의 은행장까지 했던 이 카니가 지금 캐나다의 총리인데 똑똑하게도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 전문가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트럼프한테 훈수를 넣었더니 오케이 카니 땡큐 35%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트럼프는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트럼프를 알아야 돼요. 트럼프는 그런 거 기똥해도 안 실어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 오케이 땡큐 관세 35% 이렇게 내는. 그래서 저는 소고기하고 방위비를 이야기 안 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정말 깜짝 놀란 시작이다. 그 이야기는 소고기 방위비는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죠. 이제 소고기 쌀 수입과 소고기 개방 추가를 막았다고 자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 국내의 뭐 농업단체나 한우업체들한테
격려 겸 위로를 해주는 양상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미국 측에서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이 수입 개방은 우리의 방향이고 수입 개방한다라는 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쌀 수입 소고기 개방에 관해서는 실제로는 구체적 논의를 안 했다 이런 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자, 소고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미국의 사실 전국을 다 돌아봤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가면 소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게 뭐 어디야 이거? 뭐야? 소가 막 미국은요, 이 들판에서 미국의 목장이라는 건 우리처럼 우리에다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날뜁니다 막. 막 뭐 1km를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이 어디다? 몬타나. 여러분들 알잖아요. 로데오, 카우보이 있는 거. 텍사스. 그 다음에 미국의 미네소타, 옥수수 있죠. 그 다음에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왜? 그 사료가 있는 이런 곳에서 다 소도 키웁니다. 그 소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면은 뭐 우리는 뭐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그러는데 미국에는 전국에 다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야. 집이 다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야. 다 고기를 이만한 덩어리로 잘라놓고 미스터 허앵커 드세요. 난리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한국에 투자로 얻어낼 게 많은데 괜히 소고기나 이런 거 뭐 또 시끄럽다고 뭐 한국에서 반발이 있다고 날릴 텐데 이거 아예 나는 안 집어넣겠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순차적으로 내년에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죠. 그러면 스윙 스테이트, 위스콘신, 그 다음에 미국의 중부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때 끄집어 나오는 거죠. 소고기. 개방해요. 오픈 소고기, 미국 소고기, very delicious, 37개월 더 delicious.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미국에서 지금 레빗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 장면들을 아마 댓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 소고기 부분은 개방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컨츄리지님도 오늘 새벽 백악관 대변 내비실 쌀 포함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아마 쌀 문제에 관련해서 레빗 대변인이 이야기한 걸로 볼 때는 쌀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쌀 소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 사실은 이제 한국 측 협상단은 관료들과의 논의를 할 때는 소고기와 쌀 개방 문제는 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이제 이 쌀 소고기 문제, 특히 쌀 문제와 관련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쌀 포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양국이 아마 확인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는 국내 정치는 있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연결될 때 어떤 현상을 불러오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씀드리는 협상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협상 잘못되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좋습니까? 펜앤드 마이크가 좋습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국 관리법이 있잖아요. 양국 관리법 있잖아요. 아니 당신들 쌀 더 있어도 돈 준다며. 근데 우리 쌀 왜 수입 못해? 미국은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양국 관리법. 양국 관리법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시게 마스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스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죠.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Great Again 우리나라에도 뭐 again이 있습니다. again에 왜 집착을 할까? 여러분들 역사를 알아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는 레이건 대통령의 슬로건이에요. America First 레이건입니다. 이 모든 것,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정치인으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을 살려야 됐다. 왜? 미국에서 작년에 만든 배 5대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만든 배 1000대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트럼프의 입에서는 계속 조선이 어디야? 조선 모닝캄 조선 한국이네. 한국은 오죽했으면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선에 우리 이 카드를 내밉니다. 이 카드가 뭐냐? 우리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 핵심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노노노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메리카 만들어주세요. 한국 투자해야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1,500달러를 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일본의 36%밖에 우리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조선업은 우리가 거저 먹는 거다. 우리가 먹는 거다. 미국에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발 좀 내용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오션이 바로 1998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1998년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 돈 주니어와 함께 한국에 어디를 방문합니까? 허영크님 어디를 방문합니까? 1998년 6월 달에 거제 그렇지. 옥포조선소를 방문합니다. 그렇죠. 방문하면서 네. 정말 놀랍니다. 와우, 어메이징. 나도 배 발주할게요.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때 엄청 놀라고 대우 자동차 공장까지 다 방문하고 여러분들 김우정 회장이 사실은 김우정 회장이 살아있어야 돼요. 김우정 회장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대우 트럼프 타워를 세운 이 트럼프입니다.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이 김우정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 여사와 대우 아도니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칩니다. 아도니스 원더풀 엄지척.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 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 필리조선소는 하나 시스템이 운영을 하는데 다 적자예요. 다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황금 덩어리를 아는 것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날 이야기예요. 미국 지금 필리조선소 계속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필리조선소 가서 시사로 그 필리조선소 엉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가 집착하느냐? 필리조선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게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로야구팀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필리. 그런데요. 여기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의 와튼 스쿨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바로 경합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여기를 이겨야 돼요. 여기다가 대규모로 투자하면 지금 매월 200명씩 하나오션이 교육을 시켜서 인력들이 배출됩니다. 이제 5년 10년 뒤에는 흑자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우리가 가져올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조선은 그런 거 와 HD 현대중공업이 선뜻 나설 수 있습니까? 삼성중공업이 나설 수 있습니까? 하나오션이 자칫 덤탱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주제를 해야 되니까 네. 이 관세협정에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짧게 좀 답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지지율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는데 정상회담 지금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정상회담 때 주로 그러면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은 포인트를 뭘로 보세요? 여러분들 정상회담을 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에이펙이에요. 물론 뭐 소고기 방위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첫 번째 여러분들 에이펙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냐. 오벌 오피스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뭘 가져왔냐 이 정상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번엔 내가 그냥 강요들하고는 협상 안 하는데 한국을 존중해서 고윤출 부총리 그 다음에 김정관 자원부 장관 오벌 오피스로 오세요. 만나줄게요. 그리고 협상을 냅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주 뒤에 이명박 대통령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와서 이제 뭘 가져오느냐를 보고 에이펙을 결정할 것 같아요. 에이펙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행크께 여쭤볼게요. 에이펙 11월에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펙이 파장이 되죠. 파장이. 완전히 김팍 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 행사를 뭐 며칠 전에 와서 골프도 치고 세리팍 좋아합니다. 인비팍 그레이트 경주철 그레이트맨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라운딩이에요. 경주 본문단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올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농산물 우리 뜻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방이니까 소고기. 그 다음에 방위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중국 영상을 딱 틀어놓고 terrible China, 프레지던트 이재명 대통령님 중국 계속 지지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전 세계에 보도가 돼요. CNN, 폭스 뉴스. 저는 근데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암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임스 킴 암참 회장이 최초로 이제 한국계 한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입니다. 한국계가 암참 회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기업들이 떠날 수 있다. 아니, 미국 기업들이 떠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하면 미국 기업 떠날 수 있다. 플레이즈. 그거 여러분들 백악관에 전달 안 됐겠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 조선업과도 관계돼요.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노사분규가 많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거예요. 이거 법안 통과되면 나 이거 관세 이거 확정한 대로 못 갈 수도 있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면전에 불러놓고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히 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보다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정상회담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세협상 지금 현안이나 다뤄야 될 사실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다른 주제를 좀 다뤄야 돼서 핵심 포인트 위주로만 좀 했습니다. 아마 추후에 또 좀 이렇게 대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지지율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두 개 결과가 나왔는데 미디어 토마토 예만 들면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금 1.7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3.3%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일단 큰 흐름을 우리 보시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이 결과를 볼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거 조사 시점을 보면 미디어 토마토에 그렇게 그다지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또 매체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하는 조사기관인 미디어 토마토에서 58.3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조사 시점을 보면 28, 29일이니까 관세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최동석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사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지금 1.7%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동력을 가져가려면 60% 되라야 돼요. 근데 지금 58.3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상호관세 극적 타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접근하면서 강하게 또 전달하면서 최동석 이야기는 쑥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오늘 내일 이렇게 관련된 보도가 없다고 해서 가라앉을 거냐. 그게 아니라 관세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주말 새 또 다음 주에 불거지게 된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잠시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인사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정확하게 대통령이 설명을 못해요. 왜?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누가 추천한 건지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심하게 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얼토당토 않는 그 점수 배점이잖아요. 무슨 APM인지 AMP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은 96점,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이너스 80점,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이너스 113점. 저는 이런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마이너스 60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게 정상적인 지금 봉욱 민정수석이 있지만 봉욱 민정수석과 밑에 있는 공적기강 비서관이 가동되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비선 조직에 의해서 대통령의 아주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만 뭐 성남 라인 또는 변호사 시절부터의 라인 또는 경기동부연합 라인, 이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댓글 중에 다밤이라는 분이 아마 부적절한 논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PD께서 보셔서 다밤이 만일 그렇다면 차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밤님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부적절한 걸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에 분란을 일으킬 의도로 만일 글을 올리시는 거면 제가 확인되면 바로 차단할 텐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이야기는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피드께서도 한번 봐주시고 만일 문제가 있다고 보면 차단을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인사남맥 관련된 문제를 해주셨는데 계속 지금 문고리 권력 문제, 비선 실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현지 비서관 문제가 나왔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별 강연에서 뭐 결시가동 카드 사례를 들면서 김현지 비서관을 칭찬하는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까? 저는 정말 아낀다, 신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공식 석상에서 김현지야, 예. 김현지가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강가 그다음에 친현이 되는 겁니다. 예. 강가 친현은 뭐냐면 강기정 강주시장은 까버린 거예요. 왜? 색깔을 다르게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민생 소비 쿠폰 카드를 색깔을 다르게 했다고 혼쭐이 났거든요. 예. 뭐 진짜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정말 그 수해 대비도 하는데 그 카드 바꾸느라고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땀을 질질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에 대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현지 보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게 둘도 없는 사람. 그러면 김현지를 까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잠깐 보십시오. 김현지가 지금 맡고 있는 대통령실에서의 직무가 뭡니까? 총무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에서의 회계 금전적인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럼 정책도 김현지야?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김현지 비서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이다. 자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있을 텐데 김현지 비서관이 인사도 담당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자, 총무비서관은 돈인데 집행관은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인데 인사도 담당한다. 그다음에 카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줄 수도 있다. 그건 굉장히 대통령이 사적일 때는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비서 역할을 하는 김현지, 현지야, 네 변호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의가 있어. 뭐 이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화를 운영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김현지 비서관이 이런 업무 직역의 구분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 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그 이상의 인사적 역할, 그 이상의 정책적 역할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정책 역할을 김현지를 더 중시한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뭔가 털리는 거라도 나오면 그래 역시 김현지가 더 잘할 거야. 김현지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해야 돼. 이렇게 되나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가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은 곁에 있어도 곁에 있지 않은 듯. 오히려 더 곁에 있는 사람의 불벼락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도자거든요. 우리가 업참 마속이 뭡니까? 마속이라는 사람은
제갈량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지시를 어겼어요. 그렇게 전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긴 이 마속에 대해서 전체의 기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칩니다. 업참 마속입니다. 이것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그 가까운 사람들을 이 권력자는 멀리해야 됩니다. 아니야.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그게 비호하고 호가호위하는 거에 대해서 딱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로 진실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권세 협상과 이재명 지지율 추락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김현지 비서관이 사실상 만일 권한을 넘어선 권력농단을 하고 있다면 딱 문고리 권력 비선실세라는 닉네임이 거기에 딱 맞겠네요. 그 장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